그래서 저희들이 쭉 회의를 해왔습니다. 결과 굉장히 힘든 싸움인데, 그럼 지금 이 중반전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5번 회의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원고 7분, 피고는 선관위 하나. 그러면 7명이 어떻게 한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럼 가만 생각해 결국은 연합, 연대, 작전 밖에 없다. 뭉쳐서 하자. 자금도 뭉쳐서 지원해주고 전략도 공동으로 세우고 그러되 또 각자의 활동은 또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다는 안 왔습니다. 안 왔지만 우선 이걸 하면 다음번에는 또 같이 동참하리라고 해서 하나씩 서로 이해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박이도 장군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고요. 지금 정진태 장군님도 지금 아마 지금 딴 데 지금 참석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오늘요. 그래서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부르면은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인원을 하시고 그 일을 조직화 시키는데요. 우선 정창화 목사님 먼저 한 5분 발언해 주시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신 분 세 분의 발언을 한 몇 분씩을 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서 변호사님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상의를 또 했어요. 한번 일을 빨리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나오시죠. 예.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라고 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늘 6차예요. 예, 6차. 6차인데 그러면 1차부터 5차까지 그 경과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거는 다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예. 제가 뭘 얘기해야 돼요? 자, 빨리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저는 사대본 연합관계는 오늘 내가 그냥 나오라고 그래서 연합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왔고요. 예. 지금 이 모임을 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연합활동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뭐 지금 6차라고 그러는데 1차부터 5차까지 내가 전혀 그런 모임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여기 왔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왜 이렇게 소외를 당했나.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상임고문 김철영 고문이오고 계신데 저 어른한테 이건 내가 몰래 그런데 참석하라 몰래 다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가지실 법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밝히는 거예요. 나는 불신받기 싫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웃자는 얘기로 한 겁니다. 웃자는 얘기로. 또 그리고 제가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 모임이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애국진영에서 구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사대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단체하고 교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조충렬 안동데일리 발행인이 와 계시지만은 불쑥 며칠 전에 이제 구국 포럼에서 이제 소송한 단체들이 다 모인다. 7개 단체인데 4개 단체는 우선 여기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상임 고문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5분 벌써 지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지났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까? 네. 이제 저는 제가 할 얘기는 이미 뭐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뭐 제가 일요일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주일날 하루 빼놓고는 일주일에 6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 여러분들한테 전파가 됐습니다. 저희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이 역사에 남는 이런 소송인데, 이거는 역사상으로 전무후무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이번 소송이 끝나면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런 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은 자유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다시 세울 것이냐, 그것은 우리 뭐 7개 단체가 지금 소송을 걸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송이 승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느냐 그냥 영원히 멸망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우리 사대본 대표 정창화도 정말 보통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소송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래 4개 단체가 모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3개 단체는 이미 답변서가 와 있는데 저희 사건만은 아직 저한테 답변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8월 22일 날 대법원에 답변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은 분명히 저한테 이제 답변서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더라도 뭐 지금 3개 단체가 답변서 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피고 측에서 아주 엉터리 답변서를 보냈다는 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아마 그 피고가 아주 우리 답변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 법적인 문제. 전자개표기 뭐 제가 반드시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전자개표기 법적 근거 없이 썼습니다.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투표지 불리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그 사전투표를 한 후에 투표지함과 그 다음에 투표 기록 그 일체를 어떻게 보관했느냐, 그 4, 5일간을 보관했다가 개표소로 가져오는데 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상 검토를 해볼 때 행정법 강학상 이거는 당연 부여의 선거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단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받았죠? 예. 이번에 사실은 거기 3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가 수집된 거는 7가지입니다. 투표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수가 안 되는데 과테마라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예. 이거 지금 사실은 여기 김종순 여사님이 이게 주축이 돼서 이거 만든 전단지입니다. 이 전단지인데 이거 이렇게 무효 처리되는 불법 투표지 이거 사용했다는 자체가 선거 무효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0%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지금 대법원의 이 분위기로 봐서 저희 그 사대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관망들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견해가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사필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여기 서정구 변호사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이따 이제 서정구 변호사님 말씀하시리라고 믿고요. 정말 이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에 이번에는 정말 저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 내려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고 왕창 표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가 밝히면 되거든요.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깁니다만은 조금 더 하시죠. 예, 그럴까요? 예. 네, 그러겠습니다. 조금 또 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걱정하시는 모습이 그 심중에서 폭발하듯이 폭발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너무나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원고 소송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조용탁, 예. 조대용 선생님, 예. 자, 나오시죠. 대용, 예, 조대용 우리 이 원고 대표. 되시는 분, 감사합니다. 대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정 입으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장길표 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검사장 출신 이범관 그분하고 부패청산 거기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독도에 좀 관여하고 있고요. 저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정창호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참 애매하게 그 사람들은 확실한 걸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15 부정선거는 자유당에서 했지만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선거관리 조항에서 저질렀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투표한 게 두 번째는 가짜 투표였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투표가 나온 다음에 주민제시하고 서명하고 투표해가지고 2표를 갔는데 한 7초 걸렸어요. 찍는데 아주 좁아가지고 나와서 투표함에 적고 넣고 그 관계자를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찍는데 불편하게 한다니까 후보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럼 용지를 크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나와서 중앙선관에 제가 얼마 전까지는 공선대표 공동대표로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야기했더니 똑같은 답변입니다. 후보자가 많아서. 그래 그만두고 말았는데 부산 다른 데서 두 가지 투표용지를 보내면서 조 대표는 어느 걸 찍었냐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좁은 거 찍었다니 그게 가짜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표는 사전 투표를 하고 부산에서 개표 창관을 들어가는 자기가 찍은 투표가 하나도 안 나왔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떤 이야기 벌어지냐면 어떤 대학 교수가 그렇게 본 사람은 정신 이상자로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제 아는 사람들 처음은 저 휴대폰은 2,500명이 있습니다. 회원 경실련 흥서단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60%가 그 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대준에 이제 제가 이제 6월 5일날 대법원에 이제 고발하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선관 이야기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러나 제가 투표한 그 장소, 그 시간대에 내가 투표한 건 확실히 있으니까 내 투표용지에는 지문이 있다. 내 그 지문을 찾아내가지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거 투표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는 표가 없다면 정신없이 당신은 없었을 거다. 있다면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짜 투표했다면 당신은 책임져라 하는데 절대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찾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국사범으로 취급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지문 제철은 세계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내가 안 찾아내면 답변하지 마라. 어떤 명분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런 걸로 외부에 이제 유튜브 됐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거라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활기에 차시고 확신에 차신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소송 당사자에 대한 발언을 들어봤고요. 또 이제 저희들은 지금 또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대구서 어떻게 우리 선거를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변호사님, 우리 한국의 희망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몇 사람 접촉했는데 그거는요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은 우리 오로지 서성구 변호사님밖에 없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시니까.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이 사실 이 대선 부정 전자개표 이거는 우리 정청아 목사님 그리고 이재진 원장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기차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춘천지방법원 원장을 지냈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교조를 법적 지위를 인정한 강력한 정교조를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바로 장본행입니다. 아시겠지만 정교조는 한미 훈련을 전쟁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 철수를 선동해왔던 거 아닙니까? 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면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고발했어요. 검찰에다가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자 그걸 재정 신청해가지고 결국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아가 김진태 의원이 정치 생명이 지금 박탈될 그런 위기에 만든 바로 장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대선 무효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결과가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반대 사퇴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과 이런 것을 반드시 벌여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투쟁을 하도록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앞으로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걸까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문재인 정권 100일 만에 우리한테 준 선물이 국제 신용 등급, 국가 대한민국 신용 등급이 2단계나 추락됐습니다. 앞으로 더 추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벌써 주식시장에서 외국의 돈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주식시장이 폭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왜냐하면 6조 원 세금 폭탄을 갖다가 대기업에다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 증세를 해가지고 아마 그러게다 원전시장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떨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김용덕 선거관리위원장은 도대체 누구냐? 저도 늦게 알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야당도 이 정도는 좀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김용덕 선거관리위원장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박지원이 알죠? 박지원. 이 박지원이가 지방법원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그 박지원 사건의 주심 판사인 김용덕 대법관이 원심을 파기해가지고 결국은 무죄를 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을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야당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정당 같으면 이걸 주도면밀하게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주심 판사로서 무죄를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그래서 과연 김영덕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했겠느냐? 여러분 캐션 마스크 얼마든지 찍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위주로 해가지고 의혹을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사대본이나 그 선거연합회라든가 뭐 태극사랑이라든가 이런 많은 단체들이 이 제소를 했는데 여기서 두드러진 것이 당신은 어떤 투표용지에 투표하셨나요? 이렇게 모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예.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앞뒤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뒤에 또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논의됐던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널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저는 그날 대통령 선거 이제 투표소에 딱 가가지고 저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걸 투표지를 봤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비무효표 그러니까 여백이 없는 투표지에 이제 사퇴한 사람은 사퇴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그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여백이 없어가지고 가만보니까 15명 후보가 있는데 너무너무 칸이 좁아가지고 이 대롱으로 딱 찍는데 아이고 이거 다른데 선이 물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심해서 찍으면서 제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도대체 나이 많은 사람들 이거 투표 용지 찍을 때 이 선이 물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심하도록 어떻게 기표를 하도록 이렇게 투표 용지를 세진을 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 공직선거법에 후보와 후보 사이에 이 기표를 이 선에 물리지 않게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를 하도록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사전에 다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투표한 것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찍었고 제가 나중에 이 선거 무효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성구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옆에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여백이 없는 투표지에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여백이 없는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들의 엄청 실이 많고 적어도 제가 이게 과반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개표할 때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한 장도 안 나타났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했고 주변에도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찍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러면 그 투표용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제가 뭐 대구와 부산에서 지금 연설할 때도 그랬지만은 아니 그러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제가 찍은 많은 사람들이 찍은 선거인들이 찍은 그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뭐 하늘로 솟았나 땅속으로 들어갔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투표함 바꿔치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정창환 목사님도 얘기했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우리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번 대선 부정 이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투표의 정통성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나라의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 무슨 대선 부정개표 진상 의혹 이 투쟁은 단순히 하는 무슨 의혹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자라는 대통령 선거, 이거에 대한 진정한 이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이런 중대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국 포럼에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단체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래서 보면 요즘 국민 증언 릴레이라든가 그리고 공정 진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사대본에서도 이제 보도 참가도 많이 하게 했는데, 지금 정창훈 목사님 보도 참가에는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얼추 한 1,500. 예. 그러니까 1,500명의 보도 참가인들이 늘었는데, 어쨌든 지금 총 당사자로 참여한 수가 한 2,000여 명 됩니까? 예, 저희 대진이 12,000명이 넘습니다. 2,000여 명. 예, 예. 그리고 또 500여 명 되죠. 1,500. 1,500여 명. 아니 당사자. 보도 참가 말고. 500. 500이죠. 그러니까 2,000명 여명, 그 500여 명 하니까 벌써 2,500여 명인데, 벌써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수가 가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폭로한 사람 11명을 갖다가 형사 고발했죠. 해외 2명하고 13명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제가 앞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자기들은 있어요? 뭐 고발만 하는 거지 뭐 더 이상 모르겠다고 저 기자들한테.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예, 알지 못해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예. 만약에 조사 중이면 저도 그런 걸 법적인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이거 일련 번호 이게 바코드 이걸 띄어가지고 분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 소장을 보니까 이 분리해가 떼지 않고 했는 것이 소위 잡혔다. 그날 투표 현장에서 동영상에서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투표용지 이거 뭡니까? 이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그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용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지문이 그 투표용지에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러면 지문 인식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면서 그 투표지에 자기의 지문 인식이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일련번호로 쭉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순번대로 쫙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누가 누구에게 기표했는 것인지 알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비밀 투표 헌법이 보장한 여기의 취지에 위반된다. 자, 이런 것들이 골자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선거 이 소장이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답변서 나온 거 제가 이번에 답변서 지금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 갖고 계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예. 제가 그것을 준비 서면을 써가지고 각자 보내겠습니다. 보내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준비 서면을 다시 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소위 불과 한 달 이전, 대선 이전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재보선을 했지 않습니까? 재보선 30군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곳밖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도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되는 당선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기표를 다 합하면 문재인 41%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재보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고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은 12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7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4석밖에 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비해서 표가 상당한 차이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대선에서 치러졌는데 호남에서 갑자기 그 국민의당보다도 훨씬 상당한 차이로 표가 적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거꾸로 국민의당을 상당한 표차로 누르고 거꾸로 이렇게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국민들의 표 이거하고 너무나 달라졌다. 결국은 저희들이 소장에서 다투고 있는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대법원에도 설득력을 갖고 그리고 세계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부정개표 의혹에 진상규명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사대본 그리고 진상연합회, 태극사랑 등등 그리고 오늘 구국포럼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보수단체들 이 규명 연합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기에 결집을 해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지금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임명되고 하면 우리가 대법원장 후보 반대 투쟁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장마저 여러분 헌재 소장도 통연당 해상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을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결국은 그런 위험한 임무를 헌재 소장에도 임무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되고 종교적으로 강력히 법적인 지위를 부여했던 이런 김명수 재판관, 결국 검찰의 무혐의 결정 내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을 기어이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달하는 2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게 했는 결과적으로 자 이런 대법원장 이것을 우리가 크게 부각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과 관련해서 미국, 카나다, 독일, 호주에서 123명의 저명한 교포